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얘기할 주제는요, 땡땡 단장 땡땡 중장의 그 보직 해임을 요구합니다라는 그 청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게 청원 시작이 6월 4일이고 청원 마감이 7월 4일이고 지금 청원 마감일이 한 이틀 전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게 제가 알기로는 10만 명 이상은 돼야 이게 정부에서 답변을 준다고 하는데 2만 명밖에 안 돼가지고 뭐 답변은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직진이 한번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보고 여러분들 생각도 있으면 공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청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장은 부대 지휘관으로서 굉장히 비합리적인 부대 운영과 지휘 명령으로 젊은 군장병을 고통받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군단에서 포상 휴가를 제한하는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대대급이나 연계급에서 제한을 하는 게 아니라 군단급에서 제한을 하면은 엄청 그 영향을 받는 게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받게 되거든요. 수많은 육군 장병들은 반드시 사회로 복귀하여 국가 경제와 미래 발전의 원동력 그 자체입니다. 좀 이빠른 소리 했고요. 귀중한 인력의 1년 8개월을 국방의 의무로 군인으로 봉사하면 국가는 마땅히 이에 보답해야 마땅합니다. 보답을 해야 마땅하죠. 그래서 돈을 좀 올려주고 있고 나름의 복지 정책을 좀 해주고 있는데, 물론 군인이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강하고 고난도의 훈련을 진리도록 수행하여 국가, 민족, 시민,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단련해야 합니다. 땡땡땡 중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소장 시절 특급 전사만을 강요하면서 특급 전사가 되지 못한 장병은 휴가와 외박을 제한시켰습니다. 이는 군 인권센터가 지적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군 인권센터가 지적을 했다라는 그 사실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면 조금 심각한 사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휴가와 외박을 제한시켰다. 사실 외박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분기별로 3개월 단위로 한 번은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휴가, 외출, 외박, 이거를 3개월에 어떤 달은 외출, 어떤 달은 휴가, 어떤 달은 외박, 이렇게 해서 꼭 지켜줘야 되는 어느 정도 비율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특급 전사가 안 됐다고 해서 이거를 제한시킨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권한이에요. 근데 군단장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의 권한을 좀 할 수가 있던 거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기 휴가를 막을 수는 없었고 포상 휴가를 제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더 읽어볼게요. 덧붙여 땡땡땡 중장은 땡땡땡 사단장 시절 행군이 불가능한 수준의 아픈 장병에게도 행군을 강요하였으며 휴가 제한과 포상 제한으로 악명을 떨쳤답니다. 이상 내용만으로도 요직 그 자체인 땡땡 단장이 되었음은 더 이상 육군 내부와 땡땡땡 중장 본인의 정상적인 판단과 군 지휘 능력이 심각히 의심스러움으로 청원한다고 합니다. 보통 군 문제가 있을 때는 대대장이 잘못하면 연대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중대장이 잘못하면은 소대장님한테 먼저 보고를 하고, 이런 지휘 체계가 있는데 이 군단장 정도쯤 짬이 되니까 그 위의 기관인 청와대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휘 체계가, 보고 체계가 그렇게 틀리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군인인권센터에서 뭐 임태훈 소장과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의 그 인터뷰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했다시피 그 언로가 막혀있다라는 거를 지적을 해줬어요. 군단장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상급부대인 지상군 작전사령관이 남영신 장군 아닙니까? 사성 장군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언로가 막혀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청원에 올린 거는 그렇게 뭐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대화를 보면은 7군 단장이 훈련을 굉장히 빡세게 시켰나봐요. 근데 그 훈련이 어떻게 보면은 군인으로서 필요한 훈련이었다, 아니다 너무 빡센 훈련이었다, 너무 불필요하고 과도한 훈련이었다라고 말하는 진영과 그 진영의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급 전사가 아니면 그 포상 그걸 보내지 마라, 이것도 와전된 거라고 하네요. 포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했기 때문에 상을 주는 게 포상인데, 잘해야 주는 게 포상인데 군대에서 전투력 상승시키는 것보다 더 훌륭하고 바른 일이 뭐가 있을까요? 노래 잘하면 포상입니까? 아니면 필기 잘하고 청소 잘하면 포상입니까? 전투부대는 전투의 기량을 높였을 때 포상을 주는 거예요. 따라서 대대장들에게, 일선 부대장들에게 이런 전투력에 관련한 해당 사항이 아니면 포상 휴가를 제한하라는 거. 그러니까 노래 잘했다고 보내주지 말고 장기 자랑할 때 장기 자랑했다고 보내지 말고 규정대로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적절했다고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공감은 되는데, 뭔 말인지는 알겠어. 동감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군인이 느끼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사기가 올라가느냐? 아니지. 짜증만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상휴가 자체를 주는 거, 또 어떻게 보면 전투력과 사기의 진작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리고 포상휴가를 못 주게 함은 전투력을 오히려 낮출 수가 있습니다. 상관에 대해서 불복종하고 상관에 대한 원망과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7군 단장 지금 엄청 욕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불만과 원한이 있는 부대가 과연
체력적으로 튼튼하다 그래서 전투력이 높아지는 것이냐. 그러니까 군대에서 체력 말고 훈련 성과와 평가를 통해서 전투력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 부대에 용사들이 특급 전사의 비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거를 전투력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편협하고, 그것만을 보고 포상휴가와 외박, 애들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사기적인 면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임태훈 사람이 또 말하는데, 한겨울에 상의탈이라고 아이통 구보를 시켰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투력은 단순히 달리거나 사격 잘한다고 달성되는 게 아니다. 전쟁터에 뛰어다닐 것도 아니고 전투력은 기본 체력만 유지하면 되고, 개인 전투 능력에 더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특기와 장비 숙달 능력을 배가시키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전쟁터에서 뛰어다니는 거를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오히려 실내에서 장비 숙달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보직마다 역할들이 분명히 주어져 있고, 그 전투력을 향상시킨다라는 초점 자체가 어떤 보직에 따라서는 초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거를 다 통일시키고 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니까 특급 전사라는 것만으로 평가를 내려버리는 게 위측에서는 굉장히 평가 내리기 깔끔한 거야. 그래서 그걸로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 뭐 군단에서 이 정도 포상휴가의 비율을 뭐 더 주거나, 뭐 특급전사의 비율이 많은 쪽에 포상휴가의 비율을 더 좀 허락을 해준다거나, 그런 재량을 더 비율을 늘려준다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군단 전체가 그런 거 있으면 포상휴가를 제한하고 무조건 전투적인 것만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 용사들이 용사들이 이렇게 청원을 하는 게 당연한 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청원이 하나 올라왔었는데, 이건 옛날이에요. 3월 3일에서 4월 2일 지금 마감이 됐었는데 약 50명이 참여를 했었어요. 이거를 보면은 실명을 거론을 합니다. 윤희철은 원칙주의자다. 국기 개양식 당시 어떤 장병이 더위에 못 이겨 탈진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체력 단련한 지 4개월이나 된데 쓰러진 땡땡들은 뭐냐, 헌병대는 개양식 끝나면 사단사령부 4바퀴 뛰고 가라 하고 지시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썰들이 진짜 우리 나이대 조금 있으신 분들, 예전 군대 생활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네, 비일비재해요. 2017년 어느 날에는 모든 직할대 병력을 사단사령부에 모아놓고 단독군장에 방독면까지 씌워놓고 뛰게 한 적도 있다. 이거는 거의 체력 증진이 아니라 이거는 가혹행위인데, 이거는 뭔가 잘못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이게 진짜 체력 훈련이라면 말도 안 된다. 이 내용들은 사실 이 글쓴이의 어떤 팩트가 명확하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윤희철 본인은 정작 체력 단련을 매일 하지 않고 어쩌다 가끔씩 했지만, 윤희철이 직접 체력 단련을 하러 나온 날은 사단 사령부 내 본부 근무대와 통신대대 간부들에겐 비상신호와도 같았다. 이런 간부와 이런 사단장님은 정말 아랫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약간 고인물 같은 느낌이 없잖아 드는데, 부상으로 인해 뛸 수 없는 환자들조차 뛰지는 못하겠지만 걸어보겠다고 제대를 만들어 집합을 하면 윤희철은 이내 자네들은 의지가 없나? 식의 말로 환자들의 부상을 가볍게 여기곤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억울한 거라고요. 그쵸? 아픈데 아파서 뛰지도 못하는 친구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굉장히 억울하고 원망스럽습니다. 28사단 내에 있을 때 사단사령부 내 병력들은 스님처럼 머리를 매우 짧게 자르고 다녀야 했으며, 3일 전에 머리를 잘랐다고 해도 사단장 눈에 띄면 그 병사 소속 부대가 무조건 머리를 다시 한번 잘라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굉장히 빡센 사람인데, 원칙주의자라는 말이 조금 진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밑에 내용들을 계속 읽어봐도 이분의 마인드가 어느 정도 좀 느껴져요. 약간은 제가 싫어하는 무슨 마인드? 꼰대 마인드가 좀 느껴져서 정말 아쉽고, 이렇게 국민청원까지 올라가서 파급력이 있었으면은 조금 변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꼰대들은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의심을 별로 안 하려고 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군대란 집단이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자기가 있던 부대, 세월, 과거, 라떼는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걸어왔던 길이 정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소위 7군단 떨어졌으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라 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용사들
힘내시고요. 제 영상이 얼마나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지휘관 하나 잘못 만나면 이렇게 부대와 아래 사람들 모두가 힘들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경험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아쉽고, 이런 청원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지휘관들의 마인드가 바뀌고 장병들의 처우가 지금 물론 좋아지고 있지만 이런 처우들이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사들 고생하십시오. 충성!